247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여객기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에서 임산부 조산이 시작됐고 탯줄 탈출로 태아가 사망 위기에 처했죠. 골든타임은 단 47분, 즉시 착륙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쿄 응답 바랍니다. 하지만 일본은 야간 당직의 부재, 3시간 소요라며 거절했습니다. 타이베이 제발. 대만은 태풍으로 착륙 위험이라고 답했죠. 상하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중국은 의료사고 시 국제 분쟁을 우려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순간 기장은 마지막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대답이 돌아왔죠. 상황 파악했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 수술팀 소집, 경찰 호송 준비, 모든 신호등 녹색 전환합니다. 새 나라는 왜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나라는 왜 문을 열었을까요? 프랑스 산부인과 30년 경력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파리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즈 모로입니다. 에어프랑스 소속 수석 승무원이죠. 올해로 15년째 하늘을 날고 있어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타는 게 꿈이었습니다. 20살에 승무원이 되었고 35인 지금까지 이 일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AF275편이에요.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걸리죠. 이 노선을 100번은 날았을 겁니다. 늘 평범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출장을 가는 프랑스 사업가들이거나 일본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은 거의 없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샤를드골 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기장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탑승객은 247명이었어요. 거의 만석이었죠. 브리핑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동료 승무원 3명과 함께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오전 10시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죠. 비즈니스 승객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여성 쪽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산부였죠. 좌석은 이코노미 34호와 34B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짐을 선반에 올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8개월이요. 항공사 규정상 임신 8개월까지는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비행 허가를 받으셨나요? 네, 물론이죠. 여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의사소견서였어요. 비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클레어라고 해요. 이쪽은 제 남편 줄리앙이고요. 남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혼여행이에요. 도쿄에서 일주일 묵을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쳤습니다. 저는 안전 안내 방송을 시작했어요. 좌석 벨트 착용 방법, 비상구 위치, 산소 마스크 사용법까지 설명했죠. 승객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이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에펠탑이 보였고 센강이 햇빛에 반짝였죠. 순환 고도에 도달하자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음료수를 나눠주고 식사 준비를 했죠. 승객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행 3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후방 갤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호출 버튼이 울렸습니다. 34B 좌석이었어요. 클레어의 자리였죠.
저는 컵을 내려놓고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클레어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남편 줄리앙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배가 아파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0분 전쯤부터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져요. 제가 손을 뻗어 클레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였죠.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클레어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랫배가 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흐르는 느낌이. 그 순간 클레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좌석 아래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양수가 터진 겁니다. 저는 즉시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승객 여러분께 긴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34비 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방송을 마치자마자 동료 승무원 마리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양수가 터졌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조산이에요.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금 시베리아 상공인데. 저도 알아요. 저는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클레어는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줄리앙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괜찮아, 여보.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때 비즈니스석 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여성이 말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성이 클레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소피 로랑입니다. 파리 생앙투안 병원 산부인과 과장이에요. 30년간 산부인과를 해왔죠. 지금부터 제가 진찰하겠습니다. 소피 박사는 재빨리 클레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배를 만져봤죠.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소피가 물었어요. 10분 전쯤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죠? 5분. 아니 3분마다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소피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담요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승객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주세요. 저는 즉시 담요를 가져왔고 마리와 함께 커튼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소피 박사가 클레어를 진찰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런. 소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소피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탯줄 탈출입니다. 탯줄 탈출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소피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보다 탯줄이 먼저 나온 상태예요. 탯줄이 산도에 끼어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에게 산소 공급이 차단돼요. 줄리앙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소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탯줄이 눌려있으면 태아는 산소를 받지 못해요. 뇌 손상이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악의 경우 뭔데요? 줄리앙이 소리쳤습니다. 사망입니다. 소피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탯줄 탈출이 확인된 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태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3분이었어요. 그럼 2시 30분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더 촉박합니다. 이미 양수가 터진 지 15분이 지났어요. 탯줄 압박도 심한 상태고요. 제 경험상 47분 안에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47분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네. 2시 30분이 아니라
2시 30분보다 훨씬 전이에요. 정확히는 오후 2시 30분. 아니, 지금부터 계산하면. 소피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1시 43분이니까. 2시 30분입니다. 47분 남았어요. 그럼 수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줄리 양이 매달렸어요.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시잖아요. 소피 박사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줄리 양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기는 비행기예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제왕절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도구가 필요해요. 무균 환경도 필수고요. 기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떡하라고요? 클레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착륙해야 합니다.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즉시 기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부기장이 열어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임산부 승객이 조산 중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탯줄 탈출이래요. 47분 안에 수술해야 한대요. 기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죠? 부기장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시베리아 상공입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도쿄 나리타입니다. 도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장이 물었어요. 현재 속도로 1시간 30분입니다. 너무 늦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47분밖에 없다고요. 기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에 긴급 착륙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클레어는 계속 신음하고 있었고 줄리 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소피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쿄에 연락 중입니다. 도쿄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쿄는 너무 멀어요. 1시간 반이면. 알아요. 저도 알았어요. 1시간 반이면 골든타임을 넘긴다는 걸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클레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클레어는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게 보였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쿄에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박사도 알고 있었죠. 그녀가 제 팔을 잡고 작게 속삭였어요. 사무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아 심박수가 분당 180회예요. 정상은 120에서 160회입니다.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물었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소피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솔직히 47분도 빠듯합니다. 저는 다시 기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눈치챈 거죠. 기장실 문을 열자 기장이 헤드셋을 쓰고 교신 중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쿄 나리타 관제탑, 여기는 에어프랑스 275편입니다. 기장이 말했어요. 긴급 의료 상황 발생했습니다. 임산부 탯줄 탈출, 제왕절개 수술 긴급 필요합니다.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죠. 그리고 도쿄 관제탑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에어프랑스 275편 상황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부기장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기장은 계속 헤드셋을 쓰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5분. 골든타임까지 35분 남았습니다.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도쿄 관제탑,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긴 시간은 없었어요. 3분 후 도쿄에서 답이 왔습니다. 에어프랑스 275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말투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현재 시각이 도쿄 기준 오후 10시입니다. 야간 시간대라 산부인과 당직 전문의가 병원에 없습니다. 기장이 끼어들었어요. 긴급 호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응급제왕절개 수술팀을 구성하는데 최소 3시간이 소요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신생아과 전문의, 수술 간호팀까지 모두 호출해야 합니다. 3시간이요. 기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골든타임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야간 응급수술 프로토콜상 팀 구성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의료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기장이 소리쳤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인근 타이베이나 상하이 공항으로 우회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기장이 헤드셋을 벗으며 주먹으로 계기판을 쳤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부기장이 물었죠. 네.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시간이 걸린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객실로 돌아왔어요. 소피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알았나 봐요. 거절당했어요? 소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야간이라 의사들을 부르는데 3시간 걸린대요. 소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시간이면 너무 늦어요. 클레어가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죠. 그럼 우리 아기는요? 줄리앙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기장실로 갔습니다. 기장님, 다른 공항은 없습니까? 부기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타이베이가 있습니다. 도쿄보다 30분 더 걸리지만 지금 당장 연락해 주세요. 저는 애원했어요. 기장이 타이베이 관제탑에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다렸죠. 10분 후 타이베이에서 답이 왔어요. 에어프랑스 275편,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25m를 넘고 있어 비상 착륙 기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장이 항의했어요. 생명이 위급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산모와 승객 247명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풍 속 착륙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객실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클레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부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좌표를 확인했어요. 기장이 즉시 상하이 푸둥 공항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답이 빨랐어요. 에어프랑스 275편 상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어렵습니다. 왜죠? 기장이 물었어요. 외국인 응급수술에 대한 프로토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유감입니다. 다른 공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얼굴을 감쌌죠. 기장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무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어디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 엄마와 아기는 어떡하라고요? 부기장이 지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이요? 기장이 되물었어요. 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우리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2분. 골든타임까지 18분 남았습니다. 저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클레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커튼 뒤에서 클레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커튼을 열었죠. 소피 박사가 클레어의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피가 저를 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거절당했군요. 소피가 알아챘습니다. 어디요? 도쿄, 타이베이, 상하이. 저는 작게 말했어요. 세 곳 모두요. 줄리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 곳 모두 거절했다고요? 왜죠? 도쿄는 야간이라 의사를 부르는데 3시간 걸린대요. 타이베이는 태풍 때문에 착륙이 위험하고 상하이는. 저는 말을 멈췄어요.
상하이는 뭐래요? 줄리앙이 소리쳤습니다. 외국인 수술 시 의료사고 우려 때문에 받을 수 없대요. 줄리앙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의 목소리에 다른 승객들이 돌아봤습니다. 객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클레어 옆에 앉았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클레어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클레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피 박사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사무장님, 이리 오세요. 우리는 갤리 쪽으로 갔습니다. 소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태아 심박수가 분당 190회까지 올라갔어요. 산모 혈압도 9060까지 떨어졌고요. 그게 뭘 의미하죠? 태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산소 부족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는 쇼크 직전입니다. 쇼크요? 네. 소피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양수가 터지고 탯줄이 눌린 상태에서 신체가 비상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 산모도 위험해집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7분. 골든타임까지 13분 남았습니다. 13분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3분도 낙관적이에요. 지금 태아 상태로 봐서는 10분 안에 수술을 시작하지 못하면 뇌 손상이 올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죠. 그때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노신사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죠. 그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노신사가 말했어요. 기도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신부님이 클레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클레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였죠. 줄리앙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다른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았어요. 한 여성 승객이 조용히 울고 있었죠. 객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기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어디든 좋으니까 내려주세요. 저는 울먹였어요. 지금 당장요. 기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사무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기장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인천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요. 기장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까지 거리는 현재 위치에서 약 950km입니다. 비행시간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너무 멀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기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사무장님,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인천에 연락이라도 해봐야죠. 해봤자 거절할 거예요. 저는 절망적으로 말했죠. 도쿄, 타이베이, 상하이가 다 거절했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기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가 헤드셋을 쓰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여기는 에어프랑스 275편입니다. 잠시 후 깨끗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에어프랑스 275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말씀하세요. 기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급 의료 상황 발생했습니다. 임산부 승객 탯줄 탈출, 골든타임 10분 남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긴급 필요합니다.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했죠. 저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피 박사가 태아 심박 측정기를 클레어 배에 대고 있었어요. 삐삐삐삐삐. 빠른 심박음이 들렸습니다. 분당 195회예요. 소피가 작게 말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줄리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정상은 120에서 160회입니다. 소피가 대답했어요. 태아가 산소 부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5분에서 10분 안에 수술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클레어가 약하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미안해요. 클레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기. 미안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곧 답이 올 거예요. 소피가 혈압을 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85에서 55. 쇼크 직전입니다. 산모도 위험해졌어요. 줄리앙이 무릎을 꿇고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줘. 신부님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숙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답이 왔어요. 아직입니다. 기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빨리 좀 해달라고 하세요. 산모까지 위험해졌다고요. 기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천 관제탑, 긴급 상황입니다. 산모 혈압 85에서 55, 태아 심박 분당 195회,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부기장이 시계를 봤어요. 2시 25분입니다. 골든타임까지 5분. 만약 인천도 거절하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죠. 2시 26분. 골든타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는 기장실 문 앞에 서서 무전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다가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어프랑스 275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받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받는다고요? 기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상 착륙을 승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관제탑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지금 즉시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기장이 말을 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관제탑이 끼어들었어요. 귀 항공기 착륙까지 1시간 10분 소요 예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기장과 부기장을 번갈아 봤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관제탑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 비상 연락했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수술팀 소집 중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요? 기장이 물었어요. 네. 인천 소재 대학병원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신생아과 전문의 2명이 15분 내로 병원에 도착합니다. 15분이요? 저는 소리쳤어요. 네. 관제탑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경찰 특별 호송 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찰 호송이요? 맞습니다. 인천공항 경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했습니다. 공항 출구부터 병원까지 전 구간 교통 통제에 들어갑니다. 경찰 오토바이 5대가 앞뒤로 호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또한 공항에서 병원까지 경로상 모든 신호등을 녹색으로 전환합니다. 관제탑이 계속 설명했어요. 인천시 교통관제센터와 연결했습니다. 귀 항공기 착륙 시각에 맞춰 신호체계 전환 완료됩니다. 신호등을 전부요? 기장이 되물었어요. 네. 일반 차량은 35분 거리지만 경찰 호송과 신호 통제로 20분 내 병원 도착을 보장하겠습니다. 부기장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관제탑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급차량 3대 활주로 옆 대기 중입니다. 착륙 즉시 탑승교 없이 특수계단으로 환자 이송합니다. 구급대원 12명 준비 완료했습니다. 기장이 물었어요. 병원 수술실은 확인하셨습니까? 가천대 길병원 응급수술실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과장 김민수 교수 직접 집도 예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도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에어프랑스 275편. 관제탑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십시오.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항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장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객실로 뛰어갔죠.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소피 박사와 줄리 양이 저를 봤어요. 받아줬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한국이 받아줬어요. 정말요? 줄리 양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지금 병원에 수술팀 소집하고 경찰 호송 준비하고 신호등도 다 녹색으로 바꾼대요. 소피 박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신호등을요? 경찰 호송을요? 네. 20분 안에 병원 도착시킨다고 했어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파리도 이런 시스템은 없는데. 줄리 양이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들었어? 한국이 우릴 받아준대. 클레어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남편을 봤죠. 한국. 클레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한국이야. 우리 살았어. 줄리 양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기내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 저희 비상 착륙을 승인했습니다. 병원과 경찰이 모두 준비 중입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객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승객들이 환호했죠. 신부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피 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무장님,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준비된 곳인 줄 몰랐어요. 비행기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천을 향해서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인천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요. 1시간 10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클레어 옆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소피 박사가 5분마다 태아 심박과 산모 혈압을 체크했죠. 태아 심박 분당 200회. 소피가 작게 말했어요. 산모 혈압 80에서 50. 더 나빠졌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소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하면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줄리 양이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클레어에게 말을 걸었죠. 여보, 곧 도착해.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 아기도 버티고 있어.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아래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땅이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1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저는 마리에게 지시했어요. 다른 승객들 좌석 벨트 확인해줘. 저는 여기 남을게.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객실을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불빛 덩어리였죠. 활주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활주로 옆에 응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죠. 하나, 둘, 셋. 12대였어요. 소피 박사도 창밖을 봤습니다. 저게 다 우리를 위한 건가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저렇게 많은 차량이.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1시간 15분이나 넘긴 시각이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응급팀 즉시 탑승합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창밖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특수 계단 차량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쾅! 비행기 문에 계단이 붙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12명의 구급대원이 동시에 뛰어 올라왔어요. 주황색 구급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맨 앞에 대원이 소리쳤어요. 환자분 어디십니까? 여기요. 저는 커튼을 확 열었어요. 대원들이 순식간에 클레어를 둘러쌌습니다. 한 명은 혈압을 재고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두 명은 이동식 침대를 펼쳤어요. 산모 혈압 80에서 48 의식 저하. 한 대원이 외쳤어요. 태아 심박 분당 198회. 다른 대원이 확인했어요. 즉시 이송합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대원이 지시했어요. 그들은 클레어를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겼습니다. 줄리앙이 따라가려 하자 대원이 말했어요. 보호자분도 함께 타십시오. 빨리요. 소피 박사가 나섰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도 따라갔어요. 수석 승무원으로서 끝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침대를 들고 뛰었어요. 활주로에 응급차 3대가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차에 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창밖을 보니 경찰 오토바이 5대가 앞뒤로 호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었어요. 차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죠. 다른 차들은 모두 길 옆으로 비켜 있었어요.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대통령 호송 수준인데. 구급대원이 대답했어요. 생명이 대통령보다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 대원들은 계속 클레어를 모니터링했어요. 링거를 꽂고 산소 포화도를 재고 태아 심박을 체크했죠. 혈압 78에서 50. 한 대원이 외쳤어요. 산소 유량 늘립니다. 다른 대원이 조치했어요. 줄리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내. 괜찮을까요? 대원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병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속도계를 보니 시속 100km였습니다. 도심에서 이 속도라니. 15분 후 차가 급정거했어요. 가천대 길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 20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침대를 받아서 병원 안으로 뛰었습니다. 환자분, 저는 김민수입니다. 50대 남성 의사가 말했어요. 산부인과 과장이에요. 수술실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탔죠. 5층 수술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김 교수가 지시했어요. 클레어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 남았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착륙 후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훨씬 지났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소피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장님, 저는 30년간 의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저도요. 저는 대답했어요. 15년 승무원 했지만 우리는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줄리앙은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소피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 있었고요. 30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이미 피가 나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분이 지났어요. 간호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줄리앙이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외쳤어요. 수술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우리 아내는요? 아기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들어갔어요. 줄리앙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줄리앙이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2.4kg 조사나치고는 양호한 체중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소리도 좋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줄리앙이 물었어요. 산모도 안정적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줄리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소피 박사도 눈가를 닫고 있었죠.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했습니다. 골든타임을 1시간 넘게 초과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끝까지 버텨줬고 산모도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피 박사가 김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30년 경력이고요. 김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소피가 물었어요. 골든타임을 이렇게 초과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빠른 이송 덕분입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18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수술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요. 18분. 소피가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불가능한 시간인데.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어요. 산부인과 신생아과 마취과 간호팀이 모두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피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산모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줄리앙이 벌떡 일어났어요.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클레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투명한 인큐베이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죠. 여보. 클레어가 남편을 봤어요. 우리 딸. 줄리앙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인큐베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김 교수가 말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관찰할 예정입니다. 조산하라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이래서 존재합니다. 생명을 위해서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 교수가 돌아봤어요. 국적이 어디든 누구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소피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클레어와 아기는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줄리앙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이름은 정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클레어가 미소 지었어요. 한나예요. 한나요? 네. 해너. 클레어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한에서 따왔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건 한국 덕분이니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 교수와 의료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김 교수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줄리앙이 김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잘 가세요. 김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죠. 공항 출국장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즈 사무장님. 클레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당신을 살린 거예요. 소피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사무장님,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논문을 쓸 거예요. 논문이요? 네. 인천공항 병원 응급 연계 시스템 생명을 구하는 20분이라는 제목으로요.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줄리앙이 한나를 안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인천공항 전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끊임없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 저는 15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수많은 공항을 봤어요. 하지만 생명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곳은 인천이 유일했습니다. 세 곳이 거절했을 때 한 곳만이 문을 열었어요. 세 개의 생명이 그날 태어났습니다. 클레어, 한나, 그리고 희망.